안녕하세요. 이나야 책일자의 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지은이는 오자와 다케토시, 옮긴 이는 김향아, 펴낸 곳은 필름입니다. 지은이, 오자와 다케토시는 25년간 3,5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본 호스피스 의사로, 저서로는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 사람만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죽음을 앞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됐을 때 살아온 삶이 다르듯 추억하고 후회하는 부분도 모두 다릅니다. 아름다웠던 추억도, 가슴 아팠던 상처도, 힘들었을 때 도움받았던 감사한 분들도, 후회되는 일, 자랑스러웠던 일, 지은이는 자신이 겪어온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지금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다움을 발견하였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까지 남의 시선만 의식했다. 배려하고 참기만 했다. 만약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더 나답게 살고 싶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돌본 환자들 중에도 죽음을 앞두고 부모님과 남편, 시어머니를 배려하느라 좀처럼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제껏 연기했다며 후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와 만나면 어릴 적 이야기를 정중하게 묻고 싶어집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배려하고 참기만 한 사람에게는 대체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 항상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착한 아이이기를 강요받았다. 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과 마주하지 않고 행동과 생각만을 바꾸려고 하면 좀처럼 나아지지 않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나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나답다, 나답게 산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환경 안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인간의 존재는 타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때그때 관계를 맺는 상대에 따라 보여주는 얼굴이 달라지는 법이지요. 가족 앞에서와 타인 앞에서 보이는 얼굴, 회사 상사 앞에서와 허물없는 친구 앞에서의 얼굴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더 나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 앞에서 보여주는 편안한 모습도 타인과 상사 앞에서 나타나는 긴장하고 겉만 잘 꾸민 모습도 모두 나 자신이며 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분이 좋거나 나쁠 때, 자신 있는 일을 할 때나
미숙한 일을 할 때 성격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자신 있는 일을 할 때에 나야말로 더 나답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역시 모두 나의 모습이며 나다운 것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과 항상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 내 뜻대로 살 때의 모습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긴장해서 편하지 못할 때도, 기분이 나빠서 힘들 때도, 배려와 인내하는 순간도 우리는 사실 나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싫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꿈꾸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나답게 살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말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마음을 잠시 제쳐두고 보면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의 자신이 조금 가여운 마음도 듭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무심코 배려하거나 참기만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다거나 배려심과 인내심이 없다거나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큰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도, 배려하고 참기만 하는 나도,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나도 모두 나답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다만 모든 일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배려하고 참기만 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완전히 억누르게 되는 상태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고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바꾸어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전철을 탈지처럼 작은 일부터 어디에 취직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결혼할지와 같은 큰 문제까지 다양한 선택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집합체가 나다움이고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자 식사할 때는 무엇을 먹을지,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책을 읽을지 등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는 일에 대해 되도록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집중해서 선택해 봅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의식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해지며 나의 욕구를 충분히 채우게 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늘리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한번 자신을 해방하는 기쁨을 알고 의식이 변하면 아마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도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가정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해온 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도 없다거나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삶이 시시하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말하던 환자가 시간이 지나자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살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기쁨을 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마음과 표정이 점차 평온해집니다. 존엄 치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환자에게 질문할 뿐만 아니라 대답의 내용을 환자가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로 정리합니다. 환자의 인생에 얼마나 가치와 의미가 있었는지를 환자 본인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환자와 주변의 인연이 설령 환자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편지에는 환자의 인생과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속 가공업체에 근무하던 어느 남성 환자는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로지 금속 외기를 걸어온 인생이라 이렇다 할 특별함은 없었지만 어떤 설비를 공장에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회사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초 다지기에 공헌한 점이 자랑스럽다.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아무 탈 없이 키울 수 있어 행복하다. 또 다른 남성 환자는 배우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유쾌한 삶이었다. 병에 걸린 것도 그렇고 결코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눈앞의 과제를 극복해가는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순수히 풀리지 않는 일과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 고민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인생이었다. 더욱이 이 환자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회사원 시절에는 밴드 활동도 했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옛날 사진을 다시 보다가 공연할 때 항상 중심에 서서 한껏 멋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스스로를 조금은 겁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시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나 평범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눈에 띄는 업적을 세운 사람만 주목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극히 일부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타인의 평가와 내가 보는 나의 인생,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없다거나 삶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 사소하지만 무언가를 달성했던 일 등을 가능한 한 많이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에 글짓기를 칭찬받았다거나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시작해보니 재미있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할 줄 아는 요리가 늘었다는 등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과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일부터의 인생을 밝히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